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도자기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산 그 분체 도자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 구롱본 도자기 분체가 접시입니다. 한 45cm 정도 되는 크기의 용이 9마리가 윗면에 4마리, 윗면에 5마리, 밑에 4마리가 그려져 있는데, 그 강의 때부터 아마 분체 도자기가 시작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명나라 때는 중국 도자기 오체. 제가 도자기를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게 중국 문헌이라든가 같은 기록에 보면은 중국의 오체 도자기에 들어가는 물감이 중국 명나라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물로서는 이제 중국 어느 절에 선덕 때 만든 오체 도자기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송나라 때는 색깔 도자기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래전서부터 도자기에 색칠을 해서 만들었던 도자기가 당나라 때부터 당삼체, 또 그때 제가 기억이 좀 가물거리는데, 하여튼 오래전부터 중국은 그 백자만 만든 게 아니고 토기에서부터 어떤 색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당나라 형료에도 보면은 형료 백자라고 해서 백자만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요새 그 유물로, 물론 이건 공식적인 유물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보는 유물에는 형료에 청아가 그려져 있습니다. 청아가 쳐져 있는 도자기가 간혹 발견되고 있고, 저도 제가 소장하지는 않았지만 한두 점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 도자기 양은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방대한 도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전부를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처음부터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된 도자기가 청나라 분체였으니까 분체를 일단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청화 도자기, 그 다음에 송나라 간료, 그 다음에 정료 조금. 정료도 처음 시작할 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좁혔습니다. 분체와 청아와 원청아, 그 다음에 명나라 때 나오는 이제 투체 도자기, 명상화 때 나온 투체 도자기, 이런 몇 가지로 압축시켜서 저는 이제 공부를 했죠. 제가 그 분체 도자기를 보면서 처음에 발견한 건 뭐냐 그러면은, 분체 도자기가 이렇게 빛을 받으면 이 광이 납니다. 제가 지금은 실물을 갖고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나누는 그런 과정이라서, 거기에 나오는 광이 함력광이라고 합니다. 문헌에 보면은 중국 도자기가 한 200년, 150년이 지나는 물감 도자기에서는 그런 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분체 도자기에서 그런 강을 인위적으로 내기 위해서 화학 성분을 집어서 인위적으로 그 강을 냅니다. 방품을 만들 때. 저는 워낙 그 진품에서 나오는 함유강을 오랫도록 보아왔기 때문에 시중에서 약품을 처리해서 만든 함유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처음에 중국 도자기를 접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뭐 제가 진품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품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품, 또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진품, 이런 진품의 차이가는 다 난다고 합니다. 제가 중국 도자기를 오래도록 하면서 참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고 하면, 그래도 한국 도자기는 뭐 좋든 나쁘든 한국 고미술협회에서 한국 도자기를 감정해서 감정서를 발부하면은 시장에서는 대체로 그걸 뭐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정해주는 그런 그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그런 협회가 없어요. 이쪽 감정사가 진품이라 하더라도 저쪽의 감정사가 가품이라 하면 뭐 이거 어떻게 이거를 뭐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뭐 공인해서 어떤 기관을 한국처럼 뭐 이렇게 선정해서 감정을 하라는 어떤 그런 위탁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도자기를 진짜 감정을 어디에서 받아야 할지, 또 그 감정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을 중국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참 혼란이 많이 왔거든요. 제가 지금 또 느끼고 있는 건 중국엔 감정기관이 없다라고 저는 단정 짓고 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국 도자기를 진짜인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건 방법이 없어요. 중국 도자기를 오랫동안 만지고 또 중국 도자기를 연구하는 그 사람이 보고 판정하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도자기를 처음 하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감정받을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도 영국 옥스포드에 도자기 감정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몇 점. 근데 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게 꼭 옥스포드에서만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대학에서도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도자기에 이제 도자기 시로를 채취하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드릴로 시로를 조금 채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연구를 해서 뭐 어떻게 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원소, 도자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원소를 추적해서 이거는 몇 년 됐다, 이건 몇 년 됐다, 이런 개념인데 오차가 너무 심해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도자기 파편을, 한국 도자기 파편을 갖고 가령 10번을 실험을 했다면은, 분석을 했다면은, 최하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 도자기가 어떤 공인을 해주려면은 뭐 한 80%, 70% 정도는 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50%도 안 나와요. 한 번은 이게 뭐 100년대로 나왔다가 한 번은 현대로 나왔다가,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 대전에 있는 연구기관에서는 아마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들어와서 뭐 한국의 그 프랑스에 있는 쪽에서 어떤 뭐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그 도자기를 뭐 한 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연대가 나오면 내가 뭐 국제 옥션에 올려서 팔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지만은 인정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도자기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저도 좋은 도자기 진짜 10점 정도, 10점 정도는 제가 구멍을 뚫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제 때문에 제 지인들까지 뭐 다 합치면은 거의 한 20점 정도를 검사를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전부 현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그 감정을 한다거나 그런 감정 행사에 괜히 아까운 돈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었겠죠. 왜? 지금 시작하는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도자기를 한번 수집하고 한번 팔아보려고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면 이것 저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14년 동안 이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국에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이 한 가지 일에 10년 이상을 보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그 14년이라는 가정 속에 제가 홍콩, 마카오, 중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뉴욕 이렇게 다녔습니다. 물론 크리스티, 소도비 저는 직접 제가 도자기 들고 들어갔어요. 보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도 중국 도자기를 좋은 도자기를 소장하면은 쉽게 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셨다면 이 도자기는 쉽게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이 도자기의 그 판매 루트는 알 수 없는 베일에 쌓였다고나 할까요? 물론 저는 그 베일을 다 벗겼지만 그걸 제가 영상에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제 말을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물론 자기 능력이나 어떤 이런 소득에 어떤 연관이 있거나 어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품 도자기 한 점이 있다면 경매에 올릴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중국 도자기를 국제 경매에 올리는 소더비 크리스트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리기가 쉬운 데가 중국, 보리, 하나이, 짜더 또 중국 내에 괜찮은 경매 회사는 발품을 팔면은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중국 도자기를 올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자기를 좋아서 하고 취미로 하고 소장하고 이런 쪽에서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진짜 이게 좋습니다. 마음의 정서도 좀 그렇고 도자기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야 언제 어떻게 선조들은 이렇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 간단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신 분한테는 참 더 좋은 자기 직업을 갖고 더 좋은 어떤 취미생활이죠. 그렇지만 저처럼 야 진짜 사업에 실패하고 도자기 한 점이라도 좀 싸게 사서 팔아서 내가 한번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하신 분이 혹 있다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옥션에 도자기를 올려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 와서 중국 사람한테 도자기 한 점 2천만 원에 한 점
팔아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예, 그렇지만 그분들을 도자기 구경은 하고 가지만 사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보면은 물론 국내에서 좋은 도자기를 싸게 사서 국내에 사는 가격에서 조금의 이윤을 마진을 붙여서 중국 낙가마들한테 판 건 가능합니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가 와서 국경이 폐쇄돼서 여행이 자유화가 되기 이전에는 중국의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중국 좋은 도자기를 진짜 싼 가격에 사갔어요. 그건 뭐 쉽게 얘기한다면은 중국의 황실 도자기는 아닙니다. 뭐 좋은 도자기는 아닙니다만 간요 도자기 좀 질이 떨어진 간요 도자기 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청나라 때 매병 말고 옥고춘병 정도의 크기가 한 점 있다고 하면 낙가만들이 그걸 뭐 1000만 이상은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500, 800, 1000, 잘 받으면 2000. 저는 2500만 원까지는 받아봤습니다. 예, 그렇게 팔 수 있는 거는 뭐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것처럼 옥션에서 나가서 수백억짜리 수백억에 판다라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자기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꼭 도자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가격적인 측면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돈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경험도 부족하고 또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서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머리가 삽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생각했던 의도와는 조금 벗어나니 다시 돌아오기가 영상이니까 이걸 어떻게 뭐 썼다가 지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찍혀서 이어져 나가는 거다 보니 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만드는 저희 영상이니까 앞으로는 하다 보면 조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어떤 여기 이걸 찍으면서 원고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제 거실에 앉아서 앞에 있는 카메라를 보고 제 생각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 다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의 이야기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시 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